혹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몇 마디 오가다 보면 이상하게 공기가 식어버립니다. 상대는 분명 말을 하고 있는데 대화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나는 딱히 실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말이 끊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럴 때 말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머가 부족해서, 센스가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쉽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끊는 건 거창한 하술 부족이 아니라 무심코 반복하는 아주 작은 말버릇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근데입니다. 조금 의외로 들리실 겁니다. 근데가 왜 문제일까? 너무 흔한 말 아닌가? 맞습니다. 문제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상대가 말을 꺼냈을 때, 감정을 털어놓았을 때, 자기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우리가 너무 빨리 근데를 꺼내는 순간 대화는 연결보다 수정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내 말을 듣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 말을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자꾸 끊기고 왜 무심코 쓰는 근데라는 단어가 관계의 흐름을 자주 멈추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데는 공감보다 반박을 먼저 예고하는 단어가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늘 너무 속상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근데 네가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입장도 있지. 이렇게 시작하면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상대는 자기 감정이 바로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조언보다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관계 대화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는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감정보다 내 해석을 먼저 놓겠다는 신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기는 사람들은 종종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고치려고 해서 흐름을 잃습니다. 둘째, 근데를 자주 쓰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는 그저 자기 하루를 말하고 싶은데 나는 듣자마자 핵심을 바로잡고 논리를 맞추고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근데 그건 네가 먼저 연락했어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 이런 말들은 효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회의가 아닙니다. 대화는 정답을 빨리 찾는 과정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근데가 들어오면 상대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대화가 끊긴다는 것은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진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셋째, 근데는 방어적인 사람의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내 입장부터 정리하고 싶은 마음, 틀리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괜히 밀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은 마음이 앞서면 우리는 연결어 대신 방어어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근데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를 막는 동시에 내가 상처받지 않게 먼저 벽을 세우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자꾸 끊기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긴장한 사람이 많습니다. 잘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입장이 흔들릴까봐 빨리 말을 붙잡는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말버릇의 문제처럼 보여도 그 밑에는 불안과 경계심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모든 근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정 앞에 붙는 근대는 관계를 쉽게 만듭니다. 정보를 조정할 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내일로 바뀌었어. 근데 장소는 여기 아니야. 이런 말은 단순한 수정입니다. 하지만 감정 앞에서는 다릅니다. 근데 내가 더 힘들었어.
근데 그 정도로 상처받을 일은 아니지.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안전하게 둘 수 없는 곳에서 더 이상 깊은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잘 이어지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바로 재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근대가 습관이 되면 사람은 대화 중에도 자꾸 중심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상대가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비슷한 내 이야기로 덮거나 상대 감정을 듣고도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대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말을 번갈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상대는 이상하게 대화가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꺼낼수록 이해받는 느낌보다 계속 교정되거나 정리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자꾸 끊기는 사람은 종종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흐름 위에 자기 해석을 너무 빨리 얻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근대 대신 연결되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예를 들어, 그랬구나. 듣고 보니 네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 것 같아.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이런 말들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짧은 표현들이 대화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상대는 내 말을 반박당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순간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조언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순서는 항상 비슷합니다. 반박보다 공감, 수정보다 연결, 결론보다 관심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무작정 근대를 없애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단어가 나오는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말할 때는 바로 쓰지 말고 한 문장만 먼저 받아주십시오. 속상했겠네. 기분 안 좋았겠다. 그럴만했겠다. 이 한 문장 뒤에 생각을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의견을 말해야 한다면 한편으로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 이렇게 완충된 표현을 쓰는 편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핵심은 상대를 이기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는 맞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 계속 말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화가 자꾸 끊기는 이유는 당신이 재미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정정하고 너무 빨리 해석하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아주 작은 단어 하나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짧은 말이지만 이 말 하나가 대화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쓰면 오히려 더 좋은 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꺼낼 때 바로 근대부터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있거나 방어하고 있거나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한 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랬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끊기던 대화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할 때 무심코 어떤 단어를 가장 자주 쓰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단어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닫게 하는 단어인지 살펴보십시오. 대화는 내용보다 흐름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말버릇 하나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는 화려한 말솜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바로 고치지 않는 태도, 끝까지 들어주려는 자세,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말하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더 오래,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따뜻한 심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